머리 없어. 자, 141쪽에 자, 도형의 유도 여기 한번 볼 텐데 개념 공부를 다들 열심히 안 해왔으리라 생각을 해서 해왔어? 맞아. 그래서 개념부터 어떤 거 배우는지만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여기 도형의 이동이란 단원의 실제 개념은 정말 심플하게 이것밖에 없어.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 둘을 가지고서 문제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점을 대칭이동 시키냐 도형을 대칭이동 시키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도형들이 다 나오는데 그 도형들이라고 해봤자 실제로는 1차 함수, 직선의 방식. 두 번째, 2차 함수. 세 번째, 원의 방정식. 이렇게밖에 거의 다르지 않는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암시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러한 도형들을 배웠으니까 그 뒤쪽에 배우는 우리가 이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배울 내용들도 이와 같이 똑같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들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배울 도형들이 이제 뭐 미적분을 하면 결국엔 자연스럽게 3, 4차 함수의 그래프들이 추가가 될 거고 기하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원이나 쌍곡선 혹은 포물선 이런 세 가지 정도만 추가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기하랑 이런 부분은 선택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고1 과정까지 사실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은 수1을 듣든 수2를 듣든 확통을 듣든 기하를 듣든 상관이 없어. 근데 미적분을 공부하려면 수2는 들어야겠지. 요건 좀 공적이긴 한데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수업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은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선택 과목이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해. 선택 과목에 수학에서만 물 고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이랑 뭐 사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목들 있잖아. 그 과목 중에서 수학을 선택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돼. 자기 선택에 따라서 과목을. 이해돼?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대학교에 내가 예를 들어 가고 싶은 과가 있어. 그러면은 그 과에서는 수능에서 이 과목은 응시를 했어야 돼라고 제한이 있어. 너네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 대학교의 진로가 이미 한정이 돼버린다. 예를 들어 내가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서 컴퓨터과에 가고 싶어. 컴퓨터공학과에 가고 싶어. 근데 그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미적분은 공부를 했어야 돼. 이런 느낌. 내가 수능을 미적분 안 봤는데? 어떻게? 못 간다. 이해돼?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나중에 결국에는 고2 때까지 너네가 어느 정도의 진로들을 정해놓으면 훨씬 더 유리하니까 좋겠지? 그치? 근데 결국에는 이제 공대 쪽, 즉 이공계열 쪽으로 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수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치? 그 수학에서 너네가 경험을 해보고서 선택을 하는 거라. 예를 들어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조건 할 게 못돼 이래가지고 선택을 안 하고 야 합통 들어 합통 들어 합통 들어가지고 했는데 합통이 난 너무 어려운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 너네가 선택의 폭을 넓히려면은 지금 기회에서 미리 한 번쯤 어렵게 깊이 있게 공부 안 하잖아. 1년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한 번씩 미리 경험을 해보고서 너네 선택지를 넓히면 좋을 것 같고 2학년 친구들은 사실 지금 뭐 기하나 합통 여기까지 생각 안 해도 괜찮아. 2학년 친구들은 3학년 친구들은 기하나 합통이나 이런 것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게 해보고 나서 간단하게 해보고 나서 내가 나중에 선택을 할 때 이거 배워보니까 좀 흥미도 있을 수 없을만 뭐 어쨌든 간에 이거 해보니까 하나 이거 배우는 걸 대충 알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개념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자. 평행이동 되자. 평행이동은 두 개밖에 없어. 뭐랑 뭐 있어? X축 평행이동이냐 Y축 평행이동이냐 그지? 그럼 X축 방향으로 내가 만약에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점을 가지고서 평행 이동을 시킬 거냐, 아니면은 어떠한 도형을 가지고 평행 이동을 시킬 거냐. 요 차이 기억나 혹시? 예를 들어 점을 가지고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뭐 아까 x, y를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그 점은 어디가 될까?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겠지. 맞아? 근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야 되잖아. 이건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 상식 fx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렇지? 혹은 뭐 y는 fx 이런 거 봤었지. 그렇지? 근데 이 fx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x에 대한 다항식이야 이런 거지. 여기 있는 문자가 x만 있어 이런 표현이야. 이해될까? fx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다항식 x는 다항식은 문자가 x만 있어 이런 표현이야. 이 표현은 뭐냐면은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어. 근데 선생님 그럼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y가 이렇게 있는데 얘랑 얘의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그냥 y만 있는 건데 얘는 예를 들어 우리 배웠던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죠. 맞아? 이럴 때 쓰는 거야. 이해되겠어? 만약 유식에서 y제곱이나 y였으면은 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얘는 뭘 나타낸다? 극평면상에서의 도형을 나타내더라. 그치? 그 도형을 내립니다. 너 지금 슬슬 뭔가 지금 꽁꽁꽁꽁 지금 벌써부터 느낌이 온다. 아닌 거 맞아? 부인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자 이런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 b만큼 이동하면 그 도형 어떻게? x 자리에 x a y 자리에 a b를 집어넣을 거라. 그치? 평균 이동은 높이 있게 안 가도 괜찮지? 이거 저번에 준비했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외우게 얘기를 해보니까 자 이러한 우리 그냥 2차원도 y는 x제곱 있었어. 얘가 당연히 꼭지점은 0,0에 있었을 거야. 그치? 자, 이러한 도형을 내가 오른쪽 이만큼 움직일 거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근데 꼭지점의 넓이는 얼마나 될 거야? 뭐 2,0이 될 거야. 그치? 됐어? 근데 잘 물어보자. 요 관계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쓰면은 이게 맞아. 그치?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관계식이 성립하는 x, y 등을 점을 찍은 게 이런 거지. 맞지? 여기 이 식이 성립하는 x, y들을 찍는 게 이런 거지. 그럼 여기에는 x랑 여기는 x랑 같은 거야. 그치? 맞아? 근데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이야. 여기에는 x랑 여기에는 x랑 같은 걸 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 있는 x 입장에서는 이를 빼줘야 원래 있던 x를 표현되는 거겠지. 그치? 그런 뜻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해돼 있어? 같은 x, y를 쓰려고 여기는 거꾸로 이만큼 더해지기를 빼줘야 원래 거랑 같아지니까 표현할 거야. 됐어?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평행이동. 그지? 그건 다음. 대칭이동도 생각 한번 해보자. 대칭이동도 사실 이거 언제부터 공부했었냐면 얘들아. 중1 때 처음 시작했다. 그지? 맞아? 자, 중1 때 대칭이동 배운 거 뭐 있는지 그게? X축 대칭이동이랑 Y축 대칭이동이랑 또 원점 대칭. 맞지? 구분을 지어보면은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냐?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냐?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걸 보면은 x축에 대해 대칭시킬 거냐 y축에 대해 대칭시킬 거냐 나머지 거 깎다 포괄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뭐 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 그치? 그렇게만 크게 생각했는데 이론은 다 똑같아. 대칭이동은 또 했지, 그치? 우리가 또 했지, 그치? 자, 평행이동은 점으로 움직이는 식이랑 도형을 움직이는 식이 조금은 이제 부호라든지 이런 게 좀 신경 쓸 게 있었지. 그치? 대칭이동은 점을 움직이든 도형을 움직이든 다 똑같아. 맞지? 이건 신경 안 써도 괜찮아.
자, 보면은 간단한 이론적으로 먼저 보면은 이제 뭐야? 여기에 저뭐 3콤마 이거를 보면 그냥 쉽게 그냥 말도 안 되긴 해 지금. 너무 불편해? 내려줄까? 3,1이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x축으로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 x축이 이거니까 여기로 가겠지, 그지? 맞아? 그럼 얘는 3,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이해될까?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사실 대칭 이동은 뭐냐면은 이 선대칭 이동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배우지. 백할코만이 얘기하면서 서버 얘기했었잖아, 그지? 딱 사실은 이거는 정대칭이든 선대칭이든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 도형을 잡고서 두 개를 그리셨고 얘를 180도 회전시키. 이 선을 180도 회전시키면 그 선은 그대로지. 맞아? 근데 얘는 180도 회전시켜서 다시 따라 움직인다 생각하면 얘는 일로 움직이는 거지. 맞지? 이게 사실은 정대칭이든 선대칭이든 이 점을 도형을 기준으로 를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는 거야.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막 그거 뭐라고 하냐 이거 막 세울 때 이거 기준 하면은 기준 해가지고 양팔각형 좌우로 나란히 하지. 그치? 기준이 필요하잖아. 기준이 움직여. 아니면 그 개를 고정시켜서 움직이겠다. 이게 대칭이동이야. 무슨 의미야? 그렇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그 추우니까 여기 형이 아까 왔잖아. 야, 너 넘어진다 또. 무릎 빠당하려고 도망가자. 넘어졌. 이름이 뭐지? 전화했는데 아빠가 대신들었어. 정답이 보자. 봐봐. 결국에 뭐 어차피 이거 이 정도 하고 있어도 괜찮잖아. 너의 바람 아니고? 네. 거기 네. 바람이라고 했어요. 한 불안해. 동영상 찍고 있어 지금. 자 봐봐. x축 대칭 이동의 결국에는 누구의 부호만 y의 부호 바뀌는 거야, 그지? 일단 x의 부호 어때? 그대로야. 이해되겠어? 결국에 x축에 대해 대칭을 시킨 거는 도형으로 설명할게. 정의를 상관없어. 이거를 x축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은 누구만 바뀐다? y의 부호만 바뀐다 이거거든. x축은 더 표현이야.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은 그냥 대칭시킨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대칭은 여러 가지 거잖아, 그치? 그만 바꿔줄 거야. x에다가만 마이너스 x 주면 될 거야, 그치? 아니? 자 원점 대칭 시키면 어디로 가 얘가? 점 대칭 다시 생각해봐봐. 이번에 점 두 개를 잡고서 180도 시킨다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어디로 가 이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어떻게 된 거야 결국에? 얘는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선대칭에서는 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고 있었지. 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시키고 있었잖아, 그지? 이런 애들을 일단은 책에 140쪽에 표를 보면은 친절하게 되어 있다, 그지? 아니 이런 개념들을 많이 익히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거 뭐냐면은 점대칭 이동 중에서 선대칭에서 먼저 가자. 선대칭에서 뭐로? 이제 축이 아니라 x축이나 y축 이런 애들이 아니라 y는 4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점 모아서 2,3이라고 쳐보자. 2,3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야. 그럼 어디로 가? 2,3이 되겠지, 그지?
맞아? 그래서 사실 선대칭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얘네가 선들을 이어버리면은 중점 그리고 수직이다. 이런 관계들을 얘기했잖아, 그지? 아니?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공식을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물어보네. 야, 신기하게. 야, 신기하게. 뭐 이렇게 되지 않아? 내가 여기에 있던 점이든 도형이든 상관없어. 여기에는 얘 x, y라는 얘를 이 x는 a라면 대칭이 시킬 거야. 그럼 그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되겠지. 맞아? 얘가 되겠냐 이런 거야. 네. X 더하기 완전 알겠다. 여기 사이가 A 마이너스 A에다가 A 마이너스 그렇지. 간단하게 똑같은 얘기로 내가 구하고 싶은 얘를 x 프라임에 y 프라임을 쳤어. 그럼 얘네들의 뭐가 평균이 그지?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즉 사실은 여기 x는 a면은 y랑 y 프라임이랑 똑같은 건 그냥 넘어갈게. 그럼 결국에 x라는 것과 x 프라임이라는 걸 더해가지고 이거 나눠준 게 a가 된 거잖아, 그지? 내가 궁금한 건 x 프라임이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x. 그래서 그 공식은 이건 좀 외워줘야 된다. 그렇지? 이제 뭐 선생님 수업에서 쓸게 원리전 이런 개념 수업이 아니라 이제 자유자재로 계산들을 필요한 걸 봤으면 쓸 거니까.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중대칭에서 봐. 중대칭이야. 자, 이러한 점을 자, 선에 대해 대칭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선을 A, B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싶어. 내가 이거야. 정대칭 시킬 거니까 결국에 얘 잡고서 이렇게 얘가 기준으로 180도 해주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림상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나올 것 같아, 그치? 그럼 얘 이름은 뭐가 될까? A 마이너스 오케이. 똑같아. 이거를 정대칭을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고 계산하기 힘들어하는데 원래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구하면 돼. 이 직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랑 수직인 거 구해. 수직인 거 구해. 그 다음에 이 점 지나간 직선을 뽑을 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거리 이용해가지고 이제 푸는 건데 얘가 직선으로까지 내가 할 만한데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대칭을 시킨다 하는 것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사실 걔는 원의 중심 잡고 전부터 점자를 타고 나중에 사이반정 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막 함수들 이런 거 구할 건데 자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너네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지?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 유빈아, 우리 수업 시작한 지 20분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부터 눈이 풀려고 하면 어떡해. 너무 졸려요. 오케이. 아! 미는 잠꾸러기 되는데, 그치? 자, 이렇게 받을 줄 몰랐어. 자, 아무튼 자, 1번. 잠좀 깼어? 아직 졸려? 이래봤어요. 갑자기 후회스러워? 못 가. 안 돼. 끝까지 널 기다렸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 봐봐. 1번. 문제 다 풀지 않을 거고요. 자, 문제 한번 흐름만 지금 이 개념 문제들만 쓱 한번 볼게. 됐지? 자, 1번. 자, 좌표 평면 위에서 이차함수 y는 x축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 2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여기까지 치 괜찮아 얘들아? 그런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구해라 이게 그지? 맞아? 물론 함수식을 구할 수도 있긴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게 꼭지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평행 이동만 원래 꼭지점 0,0이었어. 그지? x축 방향 이만큼 y축 방향으로 x축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1, 바보야. 1,2가 되었을 건데 걔를 y는 마이너스 x대칭 시키니까 그 꼭지점만 봐도 괜찮다, 그지? 그 y는 마이너스 x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야 되더라? 위치 바꿔주고 두고까지 바꿔줘야 돼, 그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게 적혀지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요.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2잖아요. 어, 네, 저 마이너스 X로 어.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2. 이거를 y는 마이너스 x대칭 시키면은 x와 위치를 바꾸고. 생각해봐봐. 우리한테 배웠지? 우리한테 배웠지? y는 마이너스 x대칭 시키면은 이렇게 1,2에 뭐 이렇게 있던 얘가 대칭 시키고 어떤 식으로 될 거야?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림을 잘 못 그리겠지만 이렇게 죠 맞지? 그러니까 이 역함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에서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2차 함수를 y는 x 대칭 시키면 나오는 게 무리함수 표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학하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식을 뜨면 우리가 알고 있던 애가 아니고 얘를 포물선이잖아, 그지? 맞지? 얘는 포물선에 대한 식. 그러니까 기하 과정을 배울 때는 y 제곱은 4px라는 혹은 x 제곱은 4py라는 이런 포물선들을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2차 함수는 이거에 대한 y는 솔로 얘만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한 것만 따지고 있는 건데 기하 과정에서의 포물선을 공부하면은 이렇게 좌우로도 나오는 이런 형태 y제곱은 4px 형태 그래프도 공부하고 있어요. x는 꼴?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냥 이렇게 관계식으로 써요. 이게 표현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더 헷갈리게 되나? 얘는 그래프 그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되긴 되지. 나오긴 나올 텐데. 식을 이거를 자 y 자리에다가 누구 자 x가 위치가 할 거야. 먼저 이게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부호가 볼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x랑 y 위치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둘 다 부호 바꾸면 되는 거니까. 맞지? 됐어? 그럼 이 식을 너가 이제 해석을 해서 꼭지점 이렇게 된 식의 꼭지점을 봐야 되는데, 그지? 이 꼭지점 좌표는 얘는 이거를 기하 과정에서 표현했을 때 이러한 포물선에서 초점이 나왔는데 몰라도 돼? 여기서 이제 t가 적당히 이제 마이너스 4 내리겠지? 얘가 꼭지점이 0,0이었던 거야. 얘를 가지고서 x축 방향으로 똑같이 그대로 가는 거야. y축 방향으로 1만큼, x축 방향으로 그만큼,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어렵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꼭지점만 보기만 돼. 이해되겠어? 이거를 아직 읽을 줄 모르잖아, 우리가. 이 포물선을.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2번 함수 볼게 한번, 표현만. 그냥 써야. 나 이거 싶거든. 그런 거 같죠? 정복을 찔렸나 봐. 자, 2번 한번 읽어볼게. 자, L이 직선인데, 그치? 그치? 직선을 향해서 원점대의 대칭 이동을 시킨 거 L1이래. L은 굳이 못 구해. 원점 대칭 시키면 뭔데? 둘 다 부호만 바꿔주면 돼, 그치? X랑 Y만. 자,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한 직선을 L2라고 하는데 L2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지? 걔네가 일치하는데 그럼 두 개 어떻게? 똑같다고 풀면은 비교하면 끝나는 거야. 개수 비교고 이용하면 되겠다, 그치? 맞지?
상세한 목표까지 안 구하고. 자, 그 다음 봐봐. 3번. 자, 원을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됐대. 단지를 바뀌어, 안 바뀌어? 단지 바뀌어 평행이동하면은? 단지가 안 바뀌어. 그치? 이것도 원도 그냥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 위치 보고 찍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4였던 게 마이너스 10가 된 거니까 x축방은 얼마 푸는 거야? 마이너스 14만큼 가는 거고. 맞지? 근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 했던 게 8까지 가는 거니까 얼마? 10? 이만큼 올라간 거야.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돼. 맞지? 여기 문제 안 풀어도 괜찮아, 얘들아? 뭐 이런 거 하나 뭐 얘기하자고 하면은 R은 0보다 크다. 이게 왜 나왔을까? R이 0이거나 0보다 작으면 평행이동 관계식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맞지? 얘가 원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에 뭐 한번 얘기하고 갈게.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것만 볼게. 확대해 줄까?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했을 때 원래 도형이랑 일치했다. 요것만 얘기해보자. 요거는 수학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지. 사실 이 문제는 y는 마이너스 x지만 원래 수학파에서는 y는 x 대칭을 많이 다루지. y는 x 대칭을 많이 다루는 이유가 뭐야? 아, 역함수. 그치? 역함수. 자, 역함수가 결국에는 뭐야?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에 수학파에서 역함수 이거 많이 다루는데 자, 요 얘기 먼저 한번 해볼게. 자, 그 직선을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킬 거야. 근데 원래 거랑 변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일까? 이게 반반 같이 한마디로 적었어. 적었는데 원래 거랑 똑같아. 뭐야? y는 x에 대한 수직인 직선이면은 무조건 적으면 전부 다 어때? 원래 거랑 똑같지. 맞아? 이게 첫 번째. 또 있어. 뭐 있을까? 수직인 거 말고. 대칭이동 시기 자체가 y는 x였거든.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은 자기 자신이지. 맞아? 이 두 가지 페이스밖에 없어. 이게 되겠어? 자, 그러면은 어쨌든 자,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을 시켰다라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어때? 똑같아. 그치? y는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이 직선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적었어. 근데 원래 거랑 똑같다. 원래 거랑 똑같다는 거는 첫 번째 얘가 y는 마이너스 x거나 두 번째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기울기 얼마면? 1. 1이면 b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부 다 일치할 거야. 이런 얘기야. 이해될까? 근데 b가 0이 아니래. b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얘가 누구는 아니라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는 아니야. 이런 얘기야. 맞지? 이때 a는 무조건 누군 거야? 1인 거야. b는 누구든 간에 상관이 일단 없어. 자, 두 번째. 이제 원을 이거에 대칭시켰더니 원래 거랑 똑같대. 원은 어떻게 될까? 수직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적으면은 원래 거랑 일치하는 걸까? 있지. 어떻게 돼야 될까? 너 뒤에 내 코딱지를 하면서 뭐 하는 거지? 원의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면은 어디에 있든 간에 관계없이 적으면 어때? 다 일치할 거야. 그래서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거 말해도 돼요. 근데 넣을 거예요. 아 뭐? 뭐야? 맞아, 나 저번에 수업하고 나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툭튀가 오는 거야. 진검쌤은 카톡이 봐봐. 저기 진검쌤 나한테 내가 1월달에 진검쌤 카톡을 보낸 적 있다. 쌤, 근데 쌤 애초에 그 친구한테 제가 프로필 보내드렸어요. 근데 쌤 이진홍님이라고 그래서 아무튼 1월달에 내가 카톡을 보냈다. 지금 몰랐어. 올해 1월에 내가 카톡을 보냈어. 제가 지금 처음 온 거야. 무슨 그러니까 진검쌤 연락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알았어. 연락처가 없었다는 걸.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해요. 동생이랑 이모티콘이랑 진강쌤이 나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를? 그래서 내가 너가 이모티콘 보냈는데 뭐라고 그랬어? 그랬어. 좀 이따 카톡이 왔어. 최수아 학생이 보냈네요. 점점점. 인수기한 선생님은 키가 그쪽으로 내리세요. 내가 아는 쌤이 생각이 없으니까 번호 없었다는 건데. 네. 그거 어떻게 보낸 거야? 제 프로필 보내드렸어요. 아, 그 다음에 그래서 친구처럼 했는데 뭐라고 보내보라고 해서 주나 했더니 안 정했구나. 다음으로 보내라고 해서 스트레스. 다행이다. 욕은 아니었잖아. 욕은 아니었어, 그치? 전화했을 거야. 어제 무슨 일 있으세요? 자, 예빈 아니지? 그리고 너 기다리려고 10분 기다렸는데.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 알려준다고 한 게 끝났어. 중심이,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으면 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면 돼, 그지? 맞죠?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은 a, b잖아. 그럼 b랑 a랑 부호만 다른 관계인 거잖아, 그지? 근데 a가 누구였어? 1이었잖아. b가 누구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왜죠? 네요. 이해됐어요? 넘어갑니다. 네. 좀 이따 좀 쉬어줄게. 맛있겠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5번에서 이런 표현들 좀 많이 봤을 거야, 얘들아, 이거. 네. 자, 2차원 그래. 2차원 그래 무슨 표현이야? 그 진동. 아니야, 이 표현 잘 읽어야 돼. 기억이 안 나. 이게 무슨 뜻일까? 그대로 읽어봐. 아니야, 그거 읽으면 안 돼. 너 생각을 해야 돼. 그거 읽지 마시고요. 배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칭이긴 한데 이거를 보고서 그냥 대칭이래라고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 표현들이 많아. 특히나 미분이나 미분 적분 들어가면은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이런 식을 좀 미분, 적분, 미분은 아군이지. 아무튼 자 보면 결국에 이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너 이런 거 들어봤어 얘들아? 야, 자 우하면서 기하면서 들어봤어? 들어봤어. 이거는 작아지고 그냥 몰라요. 몰라요? 뭐예요?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함수는 우함수.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아니, 기함수는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우함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거야. 짝수차 함수들. 즉, 우함수는 어떤 거를 우함수냐면은 선대칭도예요. 선대칭도형 우함수를. 오케이?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말하지만 축에 대해서 대칭인 게 너무 중요한데 2차 함수만 축에 대해서 대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짝수차 함수 즉 우함수들이 결국에는 축의 선대칭도형이 되는 거니까 축이라고 생각했지 얘가 중요한 거야. 기함수들은 점대칭도형이에요. 오케이? 기함수는 점대칭도형. 즉 우리가 공부하는 실제로는 3, 4차밖에 없어 거의. 3차함수는 그래프가 뭐 y는 x제곱은 이런 형태인데 나에게 좀 갭들이 생기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오케이? 갭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3차함수들은 대표적으로 점대칭도예요. 얘 또한 이렇게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있지. 이런 것들을 기함수라고 표현해. 오케이? 네. 나중에 적분할 때 우함수랑 기함수들 적분할 때 나중에 좀 쉽게 하려면은 이런 표현들 해석을 좀 잘하면 좋으니까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할게. 즉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결국에 2차 함수가 그대로 볼게. 2-x라고 하는 거는 2에서부터 x만큼 조금 뺀 거야. 그때의 x 좌표 조금 뺀 거에 y 값이야. 그지? 그 그림 봐봐. 이렇게 읽어줄게 그냥. 그림 놓고 읽어줄게. x는 2라는 게 있어. 모든 x한테 당연히 x한테 2를 집어넣으면은 x한테 0을 집어넣으면은 0을 집어넣으면 f2는 f2 당연한 거지, 그치? 근데 모든 x를 다 성립해내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2라는 애에서부터 조금 빠진 거, 조금 더해진 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 똑같은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 간 거, 오른쪽으로 x 간 거의 함수 값이 똑같아요. 이런 표현이야. 왜 얘를 기준? 2에서부터 x 빠지고 2에서부터 x만큼 더해진 x 좌표들. 그때 y 값 좌표가 똑같은 거야. 이해되겠어? 그대로 읽어주면 돼. 2에서 x 빠진 거, x 더해진 거. 그때 y 값이 똑같아. 즉, x는 2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축이 얼마나 되냐? 축이 2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축은 a가 얼마면 돼? 축이 2가 되는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4. 맞아? 그때 f-4의 값이 얼마냐? 이런 거지. 이해되겠어? 봅니다. 좀만 힘내. 좀만 힘내. 힘 나고 있어? 문제 치냐고? 안 쳐요. 개념 정리 좀 하고. 알겠습니다. 빨리 줄게요. 끝까지 다 나왔고요.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날이야. 나이스. 지금 너네가 이제 수학하 공부 해봤을 텐데, 일단 공통적으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커. 네, 싫어요. 그치? 근데 익숙해져야 돼. 결국에 같은 개념의 문제인데도 결국 절대값 하나 씌우는 거의 차이 때문에 풀고 못 풀고의 친구들이 진짜 많이 나눠지고 실제로 2등급과 3등급의 그 차이로 본다고 하면은 절대값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2등급, 3등급 나뉘는 친구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생각해보면. 그래서 뭐 모든 절대값 그래프 다 그리는 거를 설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요거 한번 그리는 거 보여줄게. 얘는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맞아? 그럼 너희는 이것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자, 이러한 그래프는 4개의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하면 돼 그냥. 즉 봐봐. 너네가 절대값 풀어버릴 때 양수냐 음수냐로 나눌 거지. 그럼 자, 둘 다 양수야, 둘 다 음수야, 양수 음수야, 음수 양수야 4개 나눈 거지. 이게 뭘 뜻하냐면은 얘네들이 그냥 기본형이라고 할게. 평행이동 전혀 하지 않은. 즉 양수야. 즉 일상면의 그래프를 그려라. 양평들. 오케이? 그럼 2x 플러스 y는 2인 거잖아. 맞지? 2x 플러스 y는 2면은 어떻게 돼? x절편이 얼마야? x절편. 2x 플러스 y는 이 그래프 그릴 때 y는 바꿔 사주려고 x 그거 보잖아, 그지? 뭐야, x절편. 이런 거 y절편 얼마? 2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그런 다음에 음수 양수 바꿀 건데 결국에 막 음수가 양수야 이런 것들은 뭘 따지는 거냐면은 x의 부호만 바뀌는 거지. x의 부호만 바뀌는 걸 뭐라 불러 우리는? y축 대칭이동이라고 생각하지. 맞아? 얘를 y축 대칭이동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야. 보나마나 이거 됐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요놈만 생각하면은 자, 얘한테 언제 대칭인 거고 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x축 대칭이동인 거고. 와. 시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30분만 늦었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었다. 지금 아야는 아야. 그걸 좀 많이. 근데 아야는 또 쨌는데 아야 해가지고 설마 아파가지고 나는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많은데요. 아야 해가지고 티도 쨌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아니 원래 3시 4시쯤에 과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왔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아야 해가지고 늦춰지라는 걸로 너 아야 해가지고 하지 마. 그렇게 좀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야 아야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3인칭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돼. 그래서 4초 오늘 나가도 될까요? 근데 자 아무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만 하고 자 결국에 양수 음수 그리는 게 여기 뭐로 했을 때 x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이런 게 되는 거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애를 가지고서 결국에 대칭이동 절대값 그래프는 대칭이동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얘를 x축방이 이만큼 y축방이 1만큼 내리면은 어떤 그래프 될 거냐라고 물어보고 좀 이해되겠어? 사실 1쪽이야. 화면이 좀 귀여워져. 너가 더 배워. 알아요. 자, 7번 한번 봅시다. 아니? 아니? 누구야? 예? 너 별로 안 귀여운 것 같은데? 선생님이 눈에 막 배워주신 거. 그런데 쉬워요. 여기까지 하고요. 어디 합시다. 네, 빨리 합시다. 7번 할게요. 문제를 보니까 자, 좌표 평면 유의점 자, A라고 하는 점은 자, 7,1에 고정되어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거는 Y는 X축이구나. B라고 하는 거는 X축 위에 움직이는 점이고 그 다음 C라고 하는 점은 Y는 X 위에 움직이는 점이래. 그지? 그랬을 때 어쨌든 A, B, C 삼각형이 생겨. 그지? 당연히 뭐 일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안 생기긴 하겠지만 그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삼각형 ABC 둘레가 최소가 되는 그때 최소 얼마겠니? 라는 질문이거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입니다. 이렇게 A처럼 딱 정해진 점을 우리 정점이라고 부르고 그지? 그리고 뭐 B처럼 X축 위로 움직인대 그지? 이런 걸 동점이라고 불러. 맞아? 이해될까? 그러면은 동점들은 점으로 보지 말고 얘들아 선으로 봐. B가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다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될까? 괜찮겠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할게. 이 점 A를 B라는 애 자취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여기 점 대표가 7, 마이너스 1이 될 거지. 괜찮아? 괜찮아? 이때 나는 삼각형 ABC의 둘레 구할 거니까 AB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요 길이나 어떨 거야? 똑같을 거야, 그치? 괜찮아? 자, 그 다음에 C도 동점이잖아. C를 생각하면은 얘란 말이야. 그래서 정점을 동점에 대한 식에다가 대칭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냐? 얘도 대칭시켜봐봐.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 여기로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어떻게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아니고 여기까지 길이가 어떨 거야? 또 똑같을 거지? 이해되겠어? 정리 다시 해볼게. 삼각형 ABC의 둘레는 자, 파랑이랑 주황이랑 아무것도 없는 거. 더한 거지. 맞아? 네. 파랑이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주황이랑 더한 거에 최소값 물어보고 싶은 거야. 표현 이해돼? 맞아? 그치. 이 세 개가 어떻게 되는데? 이 길이 제일 짧으려면은 직선이 되는 거지. 지금 어디랑? 뭐 대칭시킨. 자, 7,1을 y는 x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1, 7이 되는 거 맞아, 얘들아? 하은이 졸리다. 자,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돼? 직선으로 해당하는 걸 좀 움직이면 되겠다, 그치? 이게 되겠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그려준 C가 사실은 여기에 있을 때, B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고 B가 여기에 있을 때, 이때가 삼각형 ABC 둘레의 최소값이 될 거야. 이런 얘기야. 즉, 이 문제의 유형은 되게 많은데 정리를 해보자면 정점이 대부분 주어질 거야. 없는 문제들이 좀 어려울 거고 정점이 있으면은 걔를 대칭시키는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러면 좀 생각이 좀 쉬워질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그냥 대표 문제들을 좀 받는 데라 너무